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논리회로를 맡게 된 최영호입니다. 원래는 오늘 수업을 그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지한 것처럼 오늘 그 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번 주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좀 더 시작을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하나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좀 불행하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논리회로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과는 좀 다른 과목이기도 하고 또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좋게 얘기하자고 하면 새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선행 과목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수학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 과목을 진행하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낯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는 수업을 진행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다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는 e캠퍼스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대면으로 할 때는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또는 수업 중에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의문이 나는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회로라고 하는 과목은 우선 논리회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논리회로라고 하면 다소 낯설긴 하지만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의 모든 생각보다 컴퓨터가 잘 안 되네. 네,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연속적인 시그널을 이제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조작해서 그걸 가지고 증폭을 한다든지 또는 그걸 기록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음성 신호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여기서 말을 하게 되면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전기적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신호들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전기적 신호, 이런 신호들을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날로그의 뜻은 유사한 이런 뜻이겠죠. 원래 신호와 매우 유사한 이런 뜻을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이전 시스템들은 이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이제 시그널을 저장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예로는 LP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얘기겠죠. LP가 뭐냐면 이제 기억이 나실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오디오 시스템 하면 그냥 커다란 디스크에 홈들이 막 파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홈들을 따라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LP판 플레이어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듣는다든지 또는 가수들의 어떤 신곡들을 접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LP판 같은 것들은 없고, 이제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서 음원이라고 하는 디지털 음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로 이 시그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지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로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을 표현하는 방법, 그걸 이제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뭐 디지털을 저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샘플링을 한다고 해요. 샘플링. 그건 이제 시간 t에 따라서 입력 신호들 또는 어떤 정기적 신호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건 이제 정기적 신호를 표현합니다. 정기적 신호를 이제 표현하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 이 정기적 신호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샘플링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쪼개서 그 당시에 그 신호의 값, 요 값이죠. 요 샘플링 할 때의 값, 샘플링 시간에서의 값, 요 값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여기가 뭐 1, 2, 3. 그러면 디지털 신호는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신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가 아니고 디스크리트한 신호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단속적으로 특정 값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신호들을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아날로그 신호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아날로그 신호는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일반 생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단점은 신호 자체가 이제 아날로그 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날로그 신호가 왜곡되거나 또는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로 저장하게 되면 숫자라고 하는 신호는 노이즈가 따로 낀다고 해서 1이 노이즈가 낀다고 해서 2가 되지는 않거든요. 1입니다. 2도 마찬가지죠. 노이즈가 껴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는 노이즈에 강한 그런 정기적 신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음원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가수가 LP판을 통해서 노래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LP판이라고 하는 그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그 아날로그로 기록된 정보들은 노이즈나 아니면 스크래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스 같은 것들이 나면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면 소리가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뭐 치 소리로 나게 되고 노이즈가 원하던 안 원하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는 아까 했듯이 기록할 때 숫자는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그냥 숫자는 숫자로 남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신호의 변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의 가장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이것들이 다 디스크리트한 신호, 즉 이렇게 단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신호인데 이걸 디지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한 점 지키고요. 여기 한 점 지키고 여기 한 점 지키는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은 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을 그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이어주기는 하지만 나중에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이어주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원래 신호와는 좀 다른 신호가 되게 된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변형은 되지 않지만 아날로그가 좀 다른 어떤 형태의 신호를 갖게 된다. 그럼 이런 어떤 그 디스크리트한 신호들에 따른 또 샘플링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면 좀 더 보관을 했을 때 원래 신호와 유사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솔루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CD라고 하는 거 있죠. CD도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음원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뭐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원 미디어를 통해서 받는 신호들은 이런 샘플링이 굉장히 많이 된 신호들이겠죠. 그래서 뭐 44kHz라든지 샘플링 주기가 훨씬 촘촘한 그런 시간에 따라서 샘플링한 신호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쉽게 좋은 음질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주는 것이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논리회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디지털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의 신호를 디지털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모디파이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출력할 것인지를 이렇게 쉽게끔 그런 디자인들을 쉽게끔 도와주는 수학적 툴 또는 수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로직 디어리라고 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논리 이론을 공부할 때 수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어떤 수를 가지고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또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뭐 예를 들자면 뭐 많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셀룰러 폰도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요즘에는 아날로그 시스템 쓰지 않죠. 옛날에는 아날로그 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폰을 쓰고요. 또 컴퓨터도 디지털이죠. 요즘에 아마 아날로그 시스템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정보를 수정할 때 대부분 디지털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시스템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가르치게 될 거고요. 제 이름은 최영호입니다. 저는 인텔이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원래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디자인했었습니다. 예, 인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를 제작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프로세서를 디자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된 시스템들을 디자인하고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또는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과목은 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오프라인을 하고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이죠. 대면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격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반복해 할 예정이었죠. 강의 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불행히도 첫 주에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 이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주부터 특히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셋째 주부터 저희가 같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캠퍼스를 통해서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또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정리해서 질문을 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업들은 이 수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론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론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디지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어떤 이론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그 논리회로라는 수업 자체가 그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을 잘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논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론적인 또는 디지털 디자인적인 그런 어떤 어사이먼트들이 매 렉처마다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좀 이따 설명하게 될 그 시뮬레이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또 한번 사용해보는 그런 어사이먼트를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사이먼트를 제출을 하라고 할 때가 있고 어사이먼트를 그냥 주기만 하고 제출을 따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사이먼트를 드리지만 매 시간 드리지만 어사이먼트를 매 시간 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제출하라고 할 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제출하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캠퍼스의 공지란에 또는 그 과제란에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제출하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어사이먼트를 드리긴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꼭 제출까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어사이먼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 수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습이 약간 이렇게 물론 이론 과목이긴 하지만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사이먼트들을 나오게 되면 꼭 한번 해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를 열심히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볼 때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논리회로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외우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사이먼트를 좀 잘 준비해라. 한번 해봐라 꼭. 그러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사이먼트를 할 툴들이나 아니면 관련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학점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또 저는 또 여러분들의 학점을 평가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은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중간고사와 그다음에 기말고사, 미드텀과 파이널 이기잼이 있을 거예요. 미드텀은 8주차에 있게 될 거고요. 파이널 이기잼은 이제 마지막 16주차에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미드텀과 파이널은 아마 강의 계획서도 나와 있을 텐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비대면으로 옛날에 한번 시험을 봤었는데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기말고사겠죠. 기말고사는 이제 그 전체적인 수업 내용, 한 학기의 전체 수업 내용을 다 커버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범위도 넓고 또 시험 문제도 깊이가 조금 더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 있을 거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또 매 시간마다 출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미드텀하고 파이널에 비해서 다소 좀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어텐던스만큼 점수를 확실하게 받을 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다 어텐던스는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텐던스 점 몇 번 출석 안 해서 또는 몇 번 지각해서 성적이 그것 때문에 A가 B가 되거나 B가 C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어텐던스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밸리에이션은 어사이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어사이먼트하고 파이널 이그잼이 거의 같은 중요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업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숙제, 과제죠, 과제. 이 과제의 내용들을 잘 제출하시면 어텐던스하고 과제 점수는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점수를 확실하게 받아놓는 것이 좋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드텀과 파이널 이그잼이 있는데 두 번의 점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이그잼의 점수가 여러분들의 A와 B, C, D를 나누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겠죠. 점수 차이도 어텐던스나 어사이먼트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그잼에서는 많이 나겠죠. 미드텀하고 파이널 이그잼.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각은 여러분 가능한 지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 특히나 이제 2, 3주 지난 다음에도 계속 들어와서 이제 늦게 들어왔다, 지각을 좀 처리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각 없이 수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또 지각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우들한테도 좀 다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저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좀 늦게 들어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잘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사이먼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구현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또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터라는 툴입니다. 원래는 논리회로라는 과목은 또는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과목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게이트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납땜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게 이론 과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고민을 하다가 시뮬레이터를 찾았어요. 시뮬레이터는 그 온라인 시뮬레이터고요. 이 시뮬레이터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두 개의 시뮬레이터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Circuitverse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logic.ly라고 하는 사이트의 시뮬레이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그 사용 방법들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